시청자가 궁금해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궁금한 종목들 저희가 세 가지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모두 다 제약바이오인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시젠입니다. 시총 4위로 껑충 올랐고 이 무거운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네네. 사실 지금 코스닥이 약보합권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도 시젠이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시총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좀 급등했다는 거고 덩치가 좀 커졌다는 거니까.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또 워낙 좋다 보니까 호재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즌에 대해서 한 줄 평으로 우리 오현진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오늘의 상승은 이제 실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말한다. 실적이 정말 다 했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높은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토론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제 장이 마치고 나서 실적이 나오자마자 이미 이 방에서는 환호성이 나오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다들. 뭐 이번 판에 상한가 같은데 못 사나이 일도 지금 늦지 않았다. 기회 줄 때 뭐하라 라는 말들이 있고 그동안 솔직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라는 자축도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도 아니고 진단키트는 좀 접근이 쉽잖아요. 아무나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르는 가치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투자자들도 있는데 우선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달자면 네. 선점이죠, 선점. 선점. 네, 진단키트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생산하는데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제 시젠이 상당한 글로벌 고객사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된 기술력도 있었고 이 두 가지가 코로나와 만나게 되니까 글로벌 시장을 말 그대로 선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효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업체 대비해서 더 빨리 부각되다 보니까 실적도 그만큼 호조를 보였고 그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398억, 전년비 580%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만 지난해 매출 1220억에 70%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그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다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다가 다시 한번 2차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금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부분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코로나19주를 접근해도 당연히 압축하셔야 되는데 그 압축의 기준점은 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코로나 관련된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시즌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2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진단키트 매출이 반영되면서 역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계속해서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요. 지금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는 더 좋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기대가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수준이에요? 아니면 더 오를 수 있나요? 시즌은요? 사실 실적 개선폭을 생각하면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는 맞아요. 네. 1분기에는 그 코로나 관련 비중의 매출이 30% 정도밖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반영된 매출이 30%밖에 안 됐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적으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리스크다. 이렇게 반영이 된 건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잖아요. 그래서 2분기부터 진단키트 수출이 날개에 돋친 듯 이제 급등해서 팔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을 겁니다. 역시 사상 최대 매출을 다시 한번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3분기부터는 어떠냐? 물론 3분기부터는 조금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들을 보면 진단키트 수출이 최소 2년간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에 실적이 정점을 찍는 것은 맞습니다만 3분기라고 해서 확 꺾이기보다는 완만하게 꺾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즌의 주가를 계속해서 좀 받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팔아야 될지 지금 신규 접근 가능한지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신규 접근을 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죠. 그래서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상한가를 들어갈지 말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내일 갭상승을 하면서 한 1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상한가에 못 가면 이제 눌림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서 오늘 상한가를 만약에 못 간다 이러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상한가를 간다 이러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제가 11만 원 이하에서 드렸는데 이 가격이 사실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오게 되면은 네. 신규 접근은 그냥 안 하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면 사는데 11만 원 이하 정도 그때 목표가 14만 원 드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따라잡지는 말자.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즌 아직 상한가에서 안착이 되면 못 간 랩지노믹스라든가 수젠텍, EDGC 같은 종목은요? 일단 랩지노믹스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종목 중에 실적 가시성이 가장 높은 두 종목이 시젠, 랩지노믹스 두 종목 같거든요. 그래서 시젠을 못 잡으신 분들은 이제 랩지노믹스를 두 번째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시면은 역시 21% 급등이라서 신규적인 진입은 조금 어렵고요. 기타 다른 종목도 물론 실적이 좋긴 하겠습니다만 시젠이나 랩지노믹스만큼 폭발적이진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로서는 이제 시젠과 랩지노믹스 두 종목이고 만약에 이 두 종목이 조정이 이제 크게 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관심을 갖더라도 지금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즌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제약바이오들이 좋다고 하는데 또 이 종목은 미끄러졌습니다. 기술 수출 반환 때문에 왜 그런지 또 주가가 크게 실망하고 있는데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래도 좀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실망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너무 실망하지는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토론방에서는 지금 힘든 투자자분들이 많던데요. 제가 먼저 보고 왔습니다. 네이버 종목 토론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한미약품에 대해서 지난 1조짜리 반환했을 때 주가가 충격과 공포 속에 27% 빠진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4조라는 규모를 봐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으신 것 같고요. 36만 원이 평단이래요. 예전에 80만 원 갔다길래 최근에 빠진 낙폭을 이용했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안 가는 건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팀장님은 너무 실망하지 말자라고 한 줄 평으로 주셨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게 뭐 한미약품을 무조건 좋게 본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힘 빠지는 소리를 하기보다는 또 희망을 찾아보자. 뭐 이 정도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일단 관련 내용을 보면 그 다국적 제약사죠. 사노피가 한미약품이 임상 3상에 진행 중인 단육변 신약 기술 수출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기술 수출 해지를 통보할 때는 이제 협의를 한 다음에 이제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딱히 이제 통보라든지 언질 없이 해지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미약품 입장에서도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술 수출 해지는 언제든지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한미약품이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은 그 임상 3상을 완료하겠다라고 한미약품의 수차례 좀 언급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믿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뒤통수를 쳤다.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지금 당장 해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120일간의 협의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 협의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니까 이 부분까지는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사노피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걸 봤을 때는 해지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 수령한 계약금 2,600억 정도는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미약품의 이제 수익으로 반영된다라는 것. 요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기술 수출 반환 전략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는지 그리고 토론방 마지막 글에 보면요. 기술 반환이 꼭 악재인가? 다른 데에 더 비싸게 팔면 되잖아 라는 투자자 의견도 있었거든요. 실현 가능한 건가요? 실현 가능은 하죠. 네. 왜냐면은 이번에 그 반환된 에페글레나이트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안정성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 아니면 효과가 확실히 없다. 이런 게 결론이 나고 반환됐으면 네. 그 뒤에 기대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노피가 반환하면서 반환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미약품 쪽에서도 이게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진실은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물질에 대한 가치가 확 떨어지거나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이 내년 초 정도에는 다른 파트너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사노피의 이제 CEO가 이제 교체가 됐는데 그러면서 당뇨병 신약 쪽을 조금 줄이기로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환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당뇨라는 게 흔한 질환이잖아요. 누구나 많이 걸리는 질환인데 그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한 발 빼고 다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기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술 반환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너무 큰 악재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고요. 일단 기술 반환이 사실 유독 한미약품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한미약품의 뭐 기술력이나 R&D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주가는 이 부분을 거의 다 반영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약바이오주 주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한미약품은 완전 반대로 진짜 꼬꾸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술 반환이 계속해서 되는 것을 리스크로 이미 시장이 인지했다라는 거고 한미약품을 위해서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그만큼 기술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2015년부터 기술 수출을 거의 가장 많이 한 제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반환도 많았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신약 파이프라인도 국내 제약사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또 한미약품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언제든지 또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좀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악재가 좀 많이 반영된 구간이니까 여기서 더 공격적인 매도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우리 오현진 팀장님처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 어떤 한미약품인데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 기대 때문에 계속 갖고 가신 것 같거든요. 그럼 과매도 구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면서 수익을 노려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 종목은 이제 보유하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매도하기도 늦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시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매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가격 조정을 조금 더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현재가 이하에서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이미 실망감이 반영된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분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이프라인을 믿고 한번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30만 원까지 드리는데 이건 역시도 뭐 단기적인 목표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30만 원 정도까지 잡고 뭐 손절가는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잡아보자면 한 전저점인 22만 원 정도 기술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0만 원, 손절가 22만 원 우선적으로 제시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공시가 나오고 이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여기가 신풍의 나라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신풍제약을 향한 주주분들의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 치료제잖아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이 승인이 됐거든요. 네네. 이 기대 신풍의 나라입니까?까지 연결지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약간 좀 찬물 뿌리는 것 같지만 네. 과도한 기대감은 경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한 기대감은 경계가 필요하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지 우선 토론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주분들은 이 오현진 팀장님의 한 줄 평을 들으면은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지금 이곳에서는 이미 기대감이 크게 반영됐어요. 피라맥스가 미국에서도 임상을 신청하지 않을까? 신풍 피라맥스다. 지금 현재 약국에서 판매 중이고 약사가 처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냐? 우상향이다라는 강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데 반대로 오늘 괜히 진단키트가 올라다 보니까 신풍제약이 상대적으로 덜 간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 신풍제약의 이번 임상 소식부터 진단을 하고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그 피라맥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가 모기한테 이제 물렸을 때 네. 걸릴 수 있는 질병이고 전염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가 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건데 피라맥스의 주성분인 피로나리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라는 겁니다. 이 피로나리딘은 현재 코로나19 치료 후보 약물로 권고되고 있는 클로로킨, 한동안 이제 뜨거웠죠. 이 클로로킨과 화학 구조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고 또 클로로킨과 다르게 그 동물 시험 모델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을 입증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클로로킨을 좀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약품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까지 같이 부각되면서 급등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은 그 임상 2상에 진입했다. 이 부분인데 임상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전임상, 임상 1, 2,
3상, 그리고 시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로직이죠. 그래서 전임상은 사람에게 하기 전에 이제 동물에게 시험하는 것이고, 임상 1상은 건강한 성인을 보통 대상으로 하는데 효과보다는 안전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이 통과됐다는 건 어느 정도 안전하구나. 이런 부분은 입증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임상 2상에는 안전성과 함께 이제 효과까지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임상 2상은 코로나19 환자에게 직접 투여도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더 빠르게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임상 1, 2, 3상 그 단계를 볼 때 임상 2상 통과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20% 미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크게 낙관적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미 이제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기대감이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임상 2상을 만약에 통과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3상까지 안 넘어가고 바로 시판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급박하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임상 상당 이상 통과에 달렸는데 이게 기간이 또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동안의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섣부르게 따라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왔어요. 25,000원까지 왔다가 밑꼬리를 다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비중은 조금씩 줄여나갈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CJ나 랩지오믹스 이런 실적주가 조정을 받을 때를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당장 딱 매도는 아니더라도 비중은 조금씩 줄여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보유자 비중 축소 관점으로 가격 전략은 대체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